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연말이면 하나 정도는 장만한 게 있죠.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뭘 할지 그리고 뭘 했는지 잘 적어두면요. 크게 요긴한 수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2년 전인 2017년 당시의 수첩이 요즘 큰 논란입니다. 수첩에 남은 기록들이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잘 적어야 살아남는다고 해서 한때 적자생존이란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제는요. 너무 잘 적으면 탈이 나는 적자족세가 된 건가요?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죠.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중 힘 모아 미국과 북한 대화 살려내야 한다. 이렇게 공감대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두 정상 악수하는 모습이 있고요. 뒤 배경으로 양국의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기다렸죠. 만나서 사실은요. 양국 정상이 할 얘기도 꽤 많았을 겁니다.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과 잘 통해 문재인 대통령 현 상황은 북한에 이롭지 않다. 뭔가 대화를 지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국 북핵 평화적 해결에 공감했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제재 완화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4+1 선거법 본회의 어제 저녁에 밤에 기습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맞불을 놨습니다. 기습 상정, 원래는 안건 순서가 있었는데 좀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순서를 당겨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거세게 반발했고요. 필리버스터 진행 중입니다. 4+1 선거법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합의 내용을 보니까요. 지역구 숫자, 즉 비례대표 숫자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많이 늘린다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리고요. 비례 30석에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동률 적용하는데 그래서 50%만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했던 거와는 좀 후퇴를 했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검찰개혁법도 타결 그리고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 26일 본회의에 표결 절차가 이루어질 듯 합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검찰은요, 직권 남용 이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26일 역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26일에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원태 결혼 조연아 한진과 남매의 난이다. 지금 자칫 뭔가 갈등이 크게 불거져서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아 공동 경영하라는 선친의 유언을 조원태가 어겼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원태 측 경영 안정 해치지 말라.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한진일가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신문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조대원 전 지역경제진흥원 원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돌고 돌아 도로 47석. 비례대표가 원래 47석밖에 없는데요. 이거 늘린다고 한참 얘기했는데 결국엔 그냥 똑같아졌습니다. 묘한 타이밍.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청구.
어제 있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묘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남매의 난, 방금 일면 기사에 봤던 한진각 얘기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언론 플레이. 중국이 뭔가 우리를 마치 이용하는 듯한, 우리로서는 약간 불쾌한 이런 언론 플레이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보시죠.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회 동물국회 제형이다. 일단 보시죠. 동물국회라 그래서 뭐 물리적 충돌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국회법 엄해져서요. 물리적 충돌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모여 있거나 뭐 이렇게 좀 둘러싸거나 요 정도인데 이 모습도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여기 문희상 국회의장 얼굴이 좀 뿌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이죠? 그리고 둘러싸서 한국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보입니다. 어제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이 좀 돼 있거든요. 여야는요, 본회의 첫 안건부터 강대강 대치를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아서 분위기 험악했고요. 그리고 한국당 역사의 죄인이다. 누굴 겨냥했냐면요. 법안 통과시키려는 사람. 특히 국회의장을 향해서 엄청난 고성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돌입했고요. 첫 주자로는 주영우 의원, 의회 민주주의 깨졌다. 이런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4시간가량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비판하며 자정 넘겨 지속했고 민주당은 26일부터 바로 임시회 소집하고 선거법 바로 표결한다. 이런 입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하고 있죠. 민주당은요. 임시회를 잘게 쪼개갑니다. 왜냐면요. 필리버스터는 그 전 회의까지 하는데 필리버스터는 회의가 끝나면 멈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회의가 진행될 때 그 필리버스터란 법안은요. 또 필리버스터를 못합니다. 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쪼개기 임시회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이쪽입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세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아빠 찬스 아웃 하면서 한국당이 이렇게 했는데 소리 지르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죠. 이주영 부의장이 와서 또 뭐라 그러는데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만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 뭔가 이렇게 좀 미소를 짓고 있는데 일단 뭐 선거법 타결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진이 있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한국당 의장 둘러싸고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뭐 날강도다. 그리고 첫 번째 표현은요. 이런 표현 쓰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문 의장은 상관없다는 듯 무제한 토론 안 할 거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압박을 한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뭐 혼란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무제한 토론 첫 주자는 주호영 의원. 화장실 안 가려고 기저귀 차고 나왔다. 아, 이게 참 기적이란 단어가 이런 데 등장을 하는군요. 민주정의당도 맞불 토론을 신청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중요한 장면들을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이런 식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의장이 언제 계셨어요? 12월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 남용과 강요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사 일정 변경의 마이크 좀 내주세요. 마이크 이 안건에 대해서 모두 3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산 등록 중입니다. 어젯밤 모습이었습니다. 저 모습으로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는데 자, 그럼 지금 국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어젯밤부터 시작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9분쯤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주자는 판사 출신의 4선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주 의원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주 의원의 시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잡은 지 3년이 채 안 돼서 대한민국 정말 거덜당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불법을 서너 차례 저질렀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와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를 비판했는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발언을 할 땐 민주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9시 49분쯤부터 시작한 주호영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4시간이 지난 새벽 1시 50분쯤 끝났습니다. 네, 최영규 기자. 근데 통상 필리버스터는 어떤 법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어떤 연설, 토론인데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던 정개특위관사 김종민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김 의원은 새벽 1시 50분쯤부터 6시 24분까지 4시간 반이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는데요. 김 의원은 선거법 찬성을 주장하면서 정개특위부터 1년여 동안 합의를 거부해왔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는데 비판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수파라도 국회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쪽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만 이번엔 찬성 쪽도 신청했는데요. 선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내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임시국회 회기 동안 함께 찬반 토론을 하며 시간을 보내 반대 측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김 의원에 이어 지금은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사보임과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지금까지 2시간 반이 넘게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 다음으로는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이 찬성 토론으로 대기 중이고 이어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잠시 후에는 이곳 로텐더홀에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표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26일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최영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한 의원이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뭐 한 4시간씩 하게 되면요. 내일 자정까지 시간이 오히려 모자랍니다. 그리고 내일 자정이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요. 다음 임시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국회 혼란 상황, 뭐 기사도 맞고요. 국회 현장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봤습니다. 어제 합의된 선거법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여주시죠. 돌고 돌아 도로 비례 47석, 4+1 연동형 캡은 30석 합의. 이 제목만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비례 의석 지금하고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비례 늘리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75석, 그다음엔 50석, 결국에는 47석 그대로 하기로. 그리고 연동형을 적용을 하긴 하지만 47석 비례 의석에 다 적용한 게 아니라 여중에서 30석만 한다. 뭐가 자꾸 제한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뭐 규제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범여 선거법 개정안 협상 타결했습니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석패율제는요 결국 안 하기로 했습니다. 20대 총선에 적응하면 민주당은 8석 정도 줄고요. 새누리당은 10석 정도 줄고 당시 있었던 국민의당은 16석, 정의당은 4석 정도. 그래서 규모가 작은 군소정당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분명히 나타나는데 연동형 비례제의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하려고 도대체 그렇게 8달 동안 그렇게 갈등을 빚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딱 한마디로 이러려고 요란을 이렇게 떨었느냐 예.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 현행 선거법대로 예. 가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어. 심하게 얘기하면 신용만 지금까지 하고 말았다. 그러면은 한국당은 뭘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합수협상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한국당은 미필적 방조라고 할까요? 아, 미필적 방조. 예, 전 법률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차피 돌아서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예. 한국당은 처음부터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를 275였나요? 예. 줄여서 예. 가자. 예. 그건 처음부터 뜻이 없었던 거거든요. 현행 선거법대로 가겠다는 걸 그냥 그렇게 저는 우회적으로 표출을 예. 한 거다라고 예. 해석을 했는데 민주당 역시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아. 선거법이나 선거구 획정을 예. 당사자들인 기존 정당이나 현 국회의원들에게 맡긴다는 건 예. 흔히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예. 선거법이나 예. 선거구 획정에 예. 당사자들이 끼어들었을 경우는 예. 이건 기기묘묘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거대 정당들에게 유리하게 예. 갔었다. 전 이번 이 선거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4+1이나 예. 또는 그냥 보고만 있었던 척했던 한국당은 사실은 유권자들을 기만한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대표성, 비례성이라는 그렇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냈었지 예.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몰아준 표가 어느 정당에 예. 10%, 20% 예. 갔다. 그런데 실제 의석수는 10%, 20%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된다. 예. 이런 문제의식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 걸 비례대표를 활용하든 예. 또는 석패율제를 활용하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을 예. 건데 문제는 이번에 아마 정의당도 석패율제로 상당히 이미지 예. 손상을 입었다고 저는 봐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번 20대 예. 총선에 정의당이 어찌 보면 부대 효과를 얻었던 건 예.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이념 정당과 비슷한 정말로 진보에 가까운 정당이 여긴데 예. 지역구에서는 별로 득을 못 봤다. 예. 그래서 민주당의 지역구를 찍었던 유권자가 예. 정의당을 찍어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었을 예. 거예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아마 제도화 시켜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비례 한국당, 비례 예. 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신문을 예. 다양하게 펼쳐보는 제 입장에서는 예. 각 신문마다 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예. 모든 신문이 다 달라요. 예. 지금 이 개정안에 적용을 해서 예. 예상된 의석수를 예. 보면 각 신문마다 결과가 그렇죠.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기산이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르고 또 하나는 예. 비례 한국당, 비례 민주당을 넣었을 경우와 뺐을 그렇죠.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설정이 다 예. 달라요. 그만큼 지금 선거법이라는 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예. 제자리로 왔지만 예. 더 복잡해지고 예. 결국 결론은 대표성과 비례성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호언에 불과했다. 제밥그릇을 그냥 찾는 거에 그쳐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원래 선거제를 좀 바꾸자라는 취지는요. 유권자의 표심이 지금 제도로는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니까 좀 더 아주 정확하고 정치하게 반영해보자 이런 명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 명분 이거 달성한 겁니까? 정말 의심이 듭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민주당 쪽 얘기를 좀 좁혀봐야겠어요. 네. 자, 이 정도 합의 결과면요. 사실상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법 그다지 내키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들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그 갖춰진 조건과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야사당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근데 방안을. 처음에 야사당이 요구한 걸 민주당이 좀 안 받아줬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의원들도 그렇고 현상 유지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아니, 제일 편한 방법이라는 건 알 겁니다. 예.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예.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다 보니까 예. 어쨌든 민주당도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그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좀 손해는 보게 되죠. 예, 손해는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동물국회라고 해가지고 마치 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갇힌 책임을 예, 동등하게 예. 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예. 나가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도 협의를 이뤄내지 예.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지금 겉돌면서 협의를 전혀 안 한 것은 대부분 자유한국당의 그죠. 책임이거든요. 어제 사실은 큰 고성과 나온 건 주로 한국당 측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동물국회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도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물론 모든 예. 국회의원들이 조금씩의 책임을 갖고 있지만 예. 민주당은 그 범위 내에서 예. 어쨌든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아쉽지만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그 선거법 개정안에 관련된 예. 그 협의안이 국민들의 뜻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부분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장애투쟁만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합의를 한 거다 사실은. 그것만큼은 좀 인정해 달라는 약간 조대인 변호사는 호소를 하셨네요. 좀 이 정도는 좀 인정해 달라고. 자, 조대원 전 원장. 한국당에 계시니까요. 한국당 얘기를 또 좁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지금 상황 필리버스터 하는데 어차피 필리버스터 내일이면 자정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회기 바뀌면 선거법 표결이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다른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다 합하면 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통과될 거라고 지금 다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민주당을 당혹스럽게 했던 게 이른바 비례한국당입니다. 자, 그럼 한국당 26일부터는 비례한국당 추진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주변 한국당 의원들하고 뭐 위원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비례한국당이란 거를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를 사실 국민만 생각하면 되게 부끄럽고 민망하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사실 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냐면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하고 특히 뭐 저희 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이게 야합의 야합, 꼼수의 꼼수로 최초에 의도했던 내용들이 다 사라지고 누더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밥을 먹고 하루 종일 이거 기사 보고 생각하는 저도 표 계산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옆에 오늘 물어보고 왔거든요. 국민이 내가 투표하는 표가 어디로 가고 누굴 당선시키는지를 모르는 선거 제도를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 명분은 다 사라지고 주고받기를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비례한국당 얘기해서 국민 보기 참 부끄럽다면 이 정치권 내에서는 이게 묘수가 돼가지고 민주당도 우리도 비례민주당 그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과거에 정의당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표를 주면서 선거할 때 나라는 민주당이 맡기시고 정당 투표는 우리 정의당을 찍어달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와 정당 투표 좀 나눠서 해달라. 이런 걸 다 우리가 사실은 학습을 해서 이 앞서가는 당들이 범진보권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참 국민 보기 민망하지만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를 모르고 했다면 참 이 집권 여당이 무능하고 만약에 이런 걸 알면서도 자기가 원한 바를 얻기 위해서 군소정당이나 심지어 뭐 제1야당 소외시키고 했다면 참 무책임한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대원 전 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비례한국당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면 민주당도 고민할 겁니다. 우리도 비례민주당?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거에. 정당 숫자 계속 늘어날 텐데요. 아무튼 국회 상황 이렇게 가고 있고요. 26일에 또 한 번의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좀 듭니다.